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 중 정규 분포의 계산과 그 계산을 위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일 시료에 대한 반복 측정 값이나 그의 오차, 그리고 동일 제조 단위 제품의 품질 특성치 등 많은 종류의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확률 변수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다시 말해서 정규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이고 이것은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되므로 함수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확률이 되어 확률 밀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가 제시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적분이 안 되므로 수치의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모든 경우의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서 표로 만드는 것을 시도했겠죠. 하지만 정규 분포 함수라는 것은 모평균과 모분산에 따라 위치와 모양이 결정되고 따라서 무수히 많은 경우에 따른 모평균과 모분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정규 분포에 대해 적분값을 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규 분포를 하나의 형태의 정규 분포로 만들 필요가 있고 하나의 형태로 표준화시킨 것이 표준 정규 분포 혹은 Z분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과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확률 변수,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임의의 확률 분포를 따를 때 그 모집단에도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 편차 같은 것들은 존재할 겁니다. 모평균을 뮤,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x-뮤 나누기 시그마의 형태로 표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변환된 값을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고 합니다. 그리고 z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확률 변수가 됩니다. 어떻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지 잠깐 증명을 하면 모평균, 즉 기대값 z는 시그마분의 x-뮤의 기대값이 되고 식을 약간 고치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시그마분의 뮤의 기대값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의 선형 변환에 따른 기대값의 성질에 따르면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a 곱하기 x의 기대값 더하기 b와 같으므로 시그마분의 1은 상수라서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의 기대값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뮤가 됩니다. x의 기대값 2x는 뮤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z의 기대값은 0이 되죠. z의 분산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의 선형 변환에 따른 분산의 성질에 따라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상수 b는 없어지고 개수 a는 제곱이 되어 x의 분산과 곱하는 형태이므로 z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의 분산으로 쓸 수 있고 x의 분산은 곧 시그마 제곱이므로 z의 분산은 1이 됩니다. 이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으므로 x가 모평균 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뮤로 표시할 수 있고 z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의 정규 분포가 되었건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켜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 수가 있고 정규 분포의 확률이나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이나 그 값은 동일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 왼쪽이 정규 분포, 오른쪽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 x가 x1 이상, x2 이하일 확률을 구하기 위해 구간 x1, x2의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야 하는데 정규 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나 그래프의 아래 총 면적은 1로 동일하고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선형 변환하여 만들어진 것이 표준 정규 분포이므로 x의 값인 x1, x2를 똑같이 선형 변환해서 구한
Z1, Z2 구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구간 X1, X2에 해당하는 면적과 동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사제 충전 공정에서 충전된 분말의 무게가 평균 1.1, 표준편차 0.0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충전 무게의 적합 기준이 0.99 이상, 1.21 이하라고 하면 부적합률은 몇 %로 예상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봅시다. 충전된 분말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평균이 1.1, 표준편차가 0.05인 정규 분포 함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부적합률은 그래프 아래 면적 중 0.99에서 1.21 사이의 면적을 제외한 그래프 양쪽 꼬리 끝부분의 흰 영역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적합률은 x가 0.99 이상 0.21 이하일 확률을 1에서 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정규분포 함수는 적분이 안 되므로 x를 z로 표준화시키면 x가 0.99 이상 1.21 이하일 확률 값은 z가 마이너스 2.2 이상 2.2 이하일 확률로 변환시킬 수가 있고, 이 두 확률은 동일합니다. z의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 표로 구할 수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z값을 나타내고, 첫 번째 행은 소수점 둘째 자리의 z값을 표시한 겁니다. z값이 첫 번째 열의 2.2와 첫 번째 행의 0.00이 교차하는 숫자 0.9861이 적분값이 되고,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2까지 적분한 값,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2 구간의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적합률은 z가 마이너스 2.2 이상 2.2 이하일 확률을 1에서 뺀 값이므로 표준 정규 분포의 양쪽 꼬리 부분의 흰 영역의 면적의 합일 것이고,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구한 0.9861을 1에서 빼면 표준 정규 분포의 오른쪽 꼬리 부분의 흰 영역의 면적이 되겠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흰 영역의 면적은 절대값 2.2 이상 구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에서 0.9861을 뺀 값에 2를 곱해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78%입니다.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는 이렇게 정규 확률 변수 x를 표준화시켜서 z로 만들고, 이에 대한 확률을 미리 계산해 놓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찾아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계학 책 뒤편에는 부록으로 각종 확률 분포의 확률값을 나열한 표가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확률 분포의 확률값을 계산할 때는 스프레드시트 함수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먼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정규 분포 확률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정규분포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값을 구하는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확률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퀄을 하고요. 놈.distribution 괄호 열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에 대한 x값을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x1인 0.99를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0.99를 하고요. 콤마를 하고, 이때 모평균은 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 표준편차는 0.05죠. 자, 그 다음에는 누적 분포 함수의 경우, 즉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에는 true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x값에 대한 확률 밀도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false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 즉 확률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항상 true라고 써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0.0139의 값이 출력이 되죠. 자, 이 값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1이 0.99일 때까지 그때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구해보겠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에서 이때는 x2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2를 입력을 하고요. 평균은 1.1이고요. 표준편차는 0.05입니다. 그 다음에 true로 써주시고요.
엔터를 치면은 0.986097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2의 값 1.21까지 적분한 그래프 아래의 면적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쪽 끝부분의 흰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0.986097에서 C4의 값 0.0135를 빼서 가운데 있는 부분의 값을 1에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E4의 값을 구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027807, 즉 2.78%가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다만 표현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사용하면요, 정규분포 말고도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값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이때는 x 대신에 z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이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2, 0, 1, true라고 써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위의 값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표준 정규 분포 함수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normal s.distribution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z값을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2, 한 다음에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 적분값을 구해야 되니까 true라고 써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위의 값과 똑같은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누적 분포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S distribution 한 다음에 이때는 z값만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2.2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true라고 따로 입력을 안 하더라도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2까지의 면적을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굳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의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검색을 많이 해서 찾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 찾지 않고도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normal S distribution 함수를 하게 되면은 z값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B3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C2에 있는 값을 더하면 되죠. 앞으로도 똑같이 카피를 해서 우리가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B열은 고정을 시키고요. 달러 표시를 넣어서 B열은 고정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행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고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면은 굳이 우리가 통계책 뒤쪽에 있는 표를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각자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미니탭이죠. 미니탭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계산 탭에 보시면은 확률 분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를 클릭을 하죠. 우리는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확률 밀도 fx가 아니라 누적 확률이라고 하는 적분값이죠. 그래서 누적 확률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이 값을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번 정규 분포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평균을 1.1로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 예에서 봤듯이 0.0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워크시트 창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때 참조할 열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입력 상수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x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x1이 0.999, x2가 1.21이었죠. 그래서 0.99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세션 창에 지금 보면은 x값이 0.99 이하일 확률에 대해서 지금 계산이 돼서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라고 하는 탭에 있는 확률 분포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도라고 하는 메뉴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확률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메뉴 창이 나오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고르시고요. 우리는 정규 분포니까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쓰시고, 마찬가지로 평균이 1.1이었고요. 표준 편차가 0.0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영 영역 탭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꼬리, 왼쪽 꼬리, 양쪽 꼬리, 중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확률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일정 확률 값에 대한 x값을 출력을 시키고요. x값이라고 입력을 시키시면은 x값에 대한 우리가 영역의 확률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x값을 여기다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꼬리죠. 양쪽 꼬리고, 양쪽 꼬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쪽은 0.99, 그 다음에 이쪽은 1.21인, 그죠? 그때의 바깥쪽에 있는 확률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x값을 1.21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은 바이알에 충전된 무게의 평균이 1.1이고요. 그 다음에 0.99에서 1.21까지가 적합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는 부족합률이 지금 보면은 0.01390 플러스 0.0139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합하면은 0.0278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4가지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문제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미니탭 같은 통계 패키지가 있으시면은 통계 패키지를 사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이런 확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시면은 댓글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배웠으니까,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를 배웠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